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안용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하면은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비쌀 것 같고, 그리고 뭐 껴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보청기를 그래도 꼭 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청기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일단은 의사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청기를 그러면 제가 낀다면 이런 보청기를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비인후과 소속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를 주로 하는 이과학회, 그러니까 귀 한자로 쓰는데요. 거기에 보청기 연구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뭐 케이팝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장르 좋아하는데 클래식 중에서는 이제 베토벤을 좀 좋아하는데요. 베토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대 중반부터 이제 난청이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 젊었을 때 이제부터 보청기를 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교향곡 9번을 처음 공연할 때 완전히 귀머거리 상태여서 이 당시에는 이제 보청기를 써도 이제 들리지 않을 그럴 정도였고, 근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8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토벤의 보청기 모식도가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소리를 크게 해주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보청기가 아니고 그냥 소리를 모아주는 형태의 그런 이제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예 좀 잘 안 들리신 분들께는 약간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 이제 보청기 워크샵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한이과학회 주관으로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뭐 여기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때 이때는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리고 이제 장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들도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 또는 개원한 원장님들께서 이제 보청기 클리닉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들, 그리고 이제 최근 보청기에서의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또 보청기의 선택과 처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요 강의에 대한 이제 의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청기 선택에 앞서서 그래도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비인후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보청기 뭐 껴야 되는 분들을 1년에 뭐 수십 명씩 보고 그러는데, 우선은 난청의 초기에 보청기를 써야 보청기에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좀 잘 못 알아듣는다 싶으시면 보청기를 끼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초기에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정상 청력이 한 50% 정도는 남아 있어야 이제 들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청력이 거의 0%, 10% 이하면 보청기를 소리로 줘도 그 보청기 소리가 어떤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대비 50%는 남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본인은 잘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들릴락 말락 할 때 보청기를 끼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한 70%, 80% 남아있을 때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청기를 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으로 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보청기를 접하게 됐을 한 20년 전에는 한쪽으로 보청기를 좀 끼시고 잘 들으시면 반대쪽도 끼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보청기 가격이 그렇다고 뭐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양쪽 보청기를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한쪽이라도 들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2배라고 잘 들리는 게 2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같이 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초코송이 냠냠냠님께서 보청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아무래도 뭐 환자분 때문이죠. 뭐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안 들려서 오게 되는데 그럼 보청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보청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알고 있어야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난청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보청기로 완화하는 정도인가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가요?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청기를 쓰든 안 쓰든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거를 보청기를 끼게 되면 듣는 거를 이제 보조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근데 이제 처음에 맞췄던 보청기보다 청력이 더 떨어지면 그것만큼 조정을 해서 또 조금 더 잘 들리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술 자체가 나오면 뭐 저는 이제 그걸 노벨상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 청력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지나서 굳어져 있는 거를 다시 정상 청력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저 슬라이드를 좀 더 보겠습니다. 보청기의 종류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요. 뭐 이제 귀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귀속형 보청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웨이도형, 귀속형, 고막형, 초소형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귀 속에 넣는 거는 다 귀속형, 안 보인다. 겉에서 잘.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귀에 거는 이제 귀걸이형. 근데 요거는 크기가 좀 큰데 이제 귀속형보다는 만들기가 쉬워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귀에 넣는 거, 귀에 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형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뚫린 게 있습니다. 이제 귓구멍에 넣으려면 이걸 꽉 막아야 되는데요. 근데 뚫려 있어서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 종류별로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거를 좀 알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겉에 다니까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이 쉬워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귓구멍에 넣는 부분만 따로 떼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청기를 한번 맞추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애들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한 1000명에 1명 정도 안 들리는 애들이 생겨서 보청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요 귓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빨리 자라면 6개월에 한 번도 바꿔줘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이 드신 분이나 아예 어린 애들은 귀걸이형을 주로 쓰게 되겠고요. 근데 보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점은 미용상 좋지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소리를 귓구멍을 꽉 막지 않으면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서 소리가 증폭이 돼서 저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마이크 소리를 스피커에 대면 막 삐삐거리는 그 소리 비슷한 게 들려서 이제 귓구멍을 꽉 막아야 되는데 근데 귓구멍을 또 꽉 막으면 이제 소리가 울려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귀를 막아 보셔서 이렇게 양쪽을 막고 안녕하세요 해보면 본인 목소리가 울려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귓구멍을 막으면 이제 소리가 울려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귀속형 보청기는 귀에 넣어서 안 보여서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귀에 거는 거는 마이크가 아까 귀에 거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귀 속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 귓바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귓구멍을 확 막아야 돼서 소리가 울려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귀 속에서 이렇게 꽉 잘 안 막혔을 때 귀가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틈이 생기면 삐빅거리는 소리가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픈형까지 장단점을 말씀드릴 텐데 오픈형은 아까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원래 꽉 막아야 피드백이 안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어서 그 피드백을 없애서 이제 뚫리니까 소리가 이제 훨씬 자연스럽고 울리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귀에 거는 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귀걸이형보다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거는 게 보이긴 보이니까 미용상 좋지 않다고는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이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같은 옵션을 썼을 때는 귀걸이형, 그 다음에 귀속형, 그리고 오픈형 중에서는 같은 옵션이면 오픈형이 사실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도 겉에 보이면 좀 싫다고 대부분 귀속형을 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뭐 보이든 말든 소리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픈형을 더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창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청기를 계속 차면 청력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요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보청기 소리가 아주 큰 건 아니니까, 우선은, 그리고 이제 그 최대치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귀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래서 보청기를 끼든 안 끼든, 이제 청력이 나이 들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보청기를 켰다고 뭐 청력이 더 나빠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청기를 끼면 청력이 안 떨어지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보청기를 안 꼈을 때 청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보청기를 꼈을 때 청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형은 저가에서 초기형으로 선택하시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귀걸이가 저가형은 맞고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거는 사실 귀걸이형도 불편한 게 만만치가 않아서, 뭐 초기형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오픈형을 주로 이제 그래도 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오픈형을 더 추천은 하고 있고,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뭐 귀걸이형이라도 할 수는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수들이 한쪽 귀를 막는 것은 노래 같은 거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귓구멍을 자주 막으면 청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그거 막는 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으면 소리가 울리니까 그 울리는 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귀를 막으면 그 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의 높낮이로 치면 이제 저주파 소리들이 더 잘 울려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형이 성능이 제일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옵션은 대부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풀옵션으로 넣으면 가격이 사실 몇백만 원씩 되는데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좀 전에 보여드린 형태는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가격의 절대적인 영향 요인은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하셨는데, 다른 유형은 가격과 미용 얘기나, 그래서 이제 오픈형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가격하고 미용은 이제 단점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억지로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소리를 키우는 양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좀 뒤에 또 실제 예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주파 영역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쪽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물론 쓰기도 하지만, 그걸 꼈을 때 이제 그래도 조금 작게 들린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닉하게 이제 보청기 회사들이 그쪽을 좀 증폭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그게 이제 보강된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회사마다 이제 신제품들을 내서 이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쪽으로 넘어가서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래서 결국은 안 들리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안 들려서 자기가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돈 내고 잘 구입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본인은 잘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또는 배우자분이, 남편분이나 뭐 이제 아내분께서 오셔가지고 잘 안 들려서 자꾸 자기의 말을 놓친다라고 해서 타이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자기는 싫은데 가족분들이 끼라고 하니까 좀 잘 이제 구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 정도, 집에서만 지내느냐 아니면 어디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보청기 필요성이 더 올라가죠. 또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면 보청기를 빨리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력 검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도 추천드리는 것이 좀 다르고요. 경제력은 물론 비쌀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청각 장애가 있으면 나라에서 급여 보청기로 한 131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청기 가격에서 이제 그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가격에 딱 맞춰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 가격에 조금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보청기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나라에서도 한 131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100만 원 이하 제품들은
이제 급여 보청기에서도 이제 약간 참합 신세구나. 그래서 사실 100만 원 이하 제품들은 이제 옵션들이 워낙에 적고, 물론 이제 그 소리의 증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채널별로, 주파수별로 잘 안 돼서 안타깝지만 100만 원 이하 제품은 그렇게 아주 막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또는 환자분의 나이나 뭐 생활 환경 등에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고려해서 이제 보청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똑같이 안 들리는 환자분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주파수가 소리의 높낮이가 있는데요. 우리 저주파나 고주파나 비슷하게 떨어지면 올려야 되는 요 증폭되는 양이 비슷해서 이런 경우에는 기속형을 해도 아주 많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기속형을 뭐 이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기속형 이제 뭐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정상의 일부분은 가깝고 뭐 조금 떨어지고 중간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하강형 청력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여기는 소리를 키우면 시끄럽기 때문에 증폭시키면 안 되고, 여기는 조금만 키워야 되고, 여기는 중간 정도 키워야 되고, 여기는 많이 키워야 되고, 이제 주파수마다 올려야 되는 소리의 크기가 다양하게 되면 이제 합성시켰을 때 소리의 변형이 생겨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소리가 아닌 약간의 변형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귀속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울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귀속형을 하시겠다고 해도 일단은 오픈형을 한번 껴보십시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청력이 요 위쪽이 정상이고요. 밑에가 이제 하나도 안 들리는 건데 한 50%를 여기 70dB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보청기로 쓰기 힘들어지는, 여기가 이제 심한 난청, 여기 90이 넘어가면 아주 이제 심도 난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결국은 방법은 보청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귀속형에는 오픈형의 출력에 한계가 있어서 귀걸이형이 출력이 좀 커서 이제 이쪽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제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리고 가격도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병원에서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범위는 뭐 저렴한 거는 저희 병원은 한 90만 원 정도부터, 그리고 이제 비싼 거는 한쪽에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평균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청기를 뭐 수백 개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평균이 175만 원, 그러니까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관련된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능인데, 아까 그 주파수를 채널로 나눠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4개나 8개의 채널로 기본, 요새 보청기들은 4개에서 8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16개, 뭐 32개. 그렇다고 채널이 많다고 뭐 이렇게 다 잘 들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보청기를 끼게 되면, 이제 조용한 데서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말씀하는 거는 다 잘 듣는데, 대신에 이제 시끄러운 데 가면 그 시끄러운 소음들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은 줄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소리는 키우고, 요게 디지털화 돼 있어서 디지털 소음 감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디지털 기능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이 조금씩 비싸지고요. 그다음 마이크도 주로는 이제 하나를 넣기도 하는데 2개를 넣어서 앞뒤로, 또는 뭐 범위를 정해서 앞에서 오는 소리가 주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잘 안 잡히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삐삐거리는 피드백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기능 또는 이제 AI 기능을 탑재해서 이제 약간의 그 비서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나, 그리고 이제 고전적인 보청기들은 다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들은 다 충전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전식 그 보청기들도 이제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이제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성능 또는 이제 옵션들을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한 10여 가지의 그 옵션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에서 생략을 하지만 그 옵션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그거를 넣으면 비싸지고 빼면 좀 저렴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지속적으로 좋게 하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는 6개월 이상 지속된 난청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되지는 않으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청력이 회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보청기를 사용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난청인 분들을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난청인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1000명에 1명,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30몇 명 태어난다고 치면 1년에 300명이 안 들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어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안 쓰시고 나중에 말 배울 때 뒤늦게 발견되면 어느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말을 잘 못 배우시거든요. 보청기를 껴도.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한 생후 거의 돌 지나서부터 이제 보청기를 쓰기 시작하고요. 보청기는 몇 년을 쓸 수 있냐고 하면 뭐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파손이 문제인데요. 애들 나이가 어린이들은 이제 하다가 이제 망가지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 관리만 잘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청각 장애에서 나라에서 131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5년에 한 번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은 쓸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체 안에 내장하는 보청기도 있나요? 예, 이것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수술로 보청기를 귀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보청기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겉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훨씬 좋은 보청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보청기들 중에 이제 그 최고급 사양에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그 이식형 보청기라고 해서 골도 보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거나 보청기가 잘 안 될 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뭐 수술 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훨씬 더 비싸고요. 그래서 근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 강나영님께서 가끔 통화하거나 대화할 때 첫음을 놓칠 때가 있어서 되묻게 된다. 그리고 통화할 때 주눅 들 텐데 보청기 쓰는 게 답인가? 몇 년 전에 8kg에 30dB. 요거는 본인이 또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생각되시는데 청력 검사해 보면 또 괜찮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해서 본인의 청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저희는 주로 한 40dB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거는 이제 8kHz만이 아니고 이제 중간 주파수, 그러니까 이제 500Hz, 1kHz, 2kHz, 3kg 이 정도가 40dB 이상이면 보청기를 권유하긴 하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직접 청력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래도 저도 의사다 보니까 이제 진료를 봐야 돼서 저는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하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에 있고 외래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열고 있어서 그냥 그래도 무료 상담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진료 예약을 하셔서 주로는 이제 보청기 관련 진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들려서 오시니까 저희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한쪽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제일 저렴한 게 9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고 제일 비싼 거는 이제 500만 원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한 150만 원에서 한쪽에 한 200만 원 정도가 가격 대비 만족도가 이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에서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5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5년에 쓰는 거니까 나누기 5를 하면 40만 원이겠죠. 40만 원이면 그러면 이제 한 달로 치면 한 4만 원이면 이제 1년이면 48만 원이니까, 근데 저희가 핸드폰 요금 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요금이 38,000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쓴다라고 5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 한쪽 보청기 200만 원 드는 게 이제 목돈이 나가서 당장 비싸 보이는 건데, 5년으로라는 시간으로 나누면 잘 관리하면 10년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이용료가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핸드폰 요금제랑 비교를 해보면 뭐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할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목돈을 써야 돼서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쪽에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비싸네. 근데 이제 핸드폰 요금제로 5년으로 생각하시면 한 달에 4만 원, 그러면 그래도 아주 비싸진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안 들린다고 가정했을 때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45세이고 의사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잘 쓰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골프 좋아하고요.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저는 성격상 이제 겉모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신에 만약 보청기를 낀다면 그 소리의 품질이 좀 좋아서 그 품질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귀에 양쪽으로 오픈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모델에서 혹시 고른다면 여기 이제 이니셜로 해놨는데 P사의 P 모델. 여기는 이것도 이제 옵션에 따라 오픈형의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소음이나 그다음 피드백 억제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충전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 250 정도에 판매가 되고, 그럼 양쪽에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이면 역시 비싼데, 저는 이제 관리는 잘하니까 10년 쓴다고 치고, 그리고 요거는 판매 가격인데 이제 뭐 병원에서 의사가 파는 건 아니고요. 결국 보청기 업체 담당자들이 와서 결국 보청기 이제 샵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살 때 250이면 양쪽 500이면 그냥 일반적인 뭐 샵에서 살 때도 한 10% 정도는 할인을 받아야 이제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500만 원이지만 그 업체에서는 10% 할인을 해서 10%면 이제 50만 원이죠. 그러면 450만 원을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동시에 살 때 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옵션을 또 뭐 추가로 하거나 뭐 좀 빼거나 그러면서 제품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양쪽에 500만 원이더라도 10년을 잘 쓴다고 치면 한 달 이용료가 4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42,000원 한 달 이용료로 10년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오픈형 모청기의 실제 크기는 귀에 거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가 뭐 귀에 거는 게 있긴 있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잘 안 보이시거든요. 이거 이분 보청기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잘 안 보이고, 소리는 귀속형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지금 제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낀다면 양쪽 오픈형 보청기를 한 250만 원짜리 한쪽으로 해서 양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젊은 건 아니고 또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나이 들어서 혹시 돈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면 85세쯤 됐다고 치고 은퇴를 해서 직업이 없고 뭐 활동적이진 않으니까 주로 집이나 조용한 장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그때도 쓸 것 같고 음악도 계속 좋아할 것 같고요. 역시 겉모습은 잘 신경을 안 쓰고 품질은 중요시 여기지만 돈이 없으니,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양쪽을 추천드리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한쪽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안 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제품 중에 이제 귀걸이형, 그리고 저희 병원 지금 들어온 제품 중 S사의 M 모델이 한쪽에 한 1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채널 한 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쪽만이라도 끼면 130만 원, 그리고 옵션은 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역시 이제 10년 쓴다고 치면 얼마 1년에 13만 원, 한 달에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정도를 쓰면서 이제 10년을 잘 버티겠다. 물론 이제 95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노년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면 한쪽 귀걸이형 보청기라도 꼭 쓰는 게 좋고요. 근데 귀걸이형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안 들려도 소리를 아주 크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귀에 밖에 있으니까 귀 속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소리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갈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잘 보이니까 손상도 사실 적습니다. 귀 속에 넣는 건 넣었다 뺐다 하면서 떨어뜨리고 뭐 잃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귀에 거는 형태고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손상은 좀 적고요.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귀걸이형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보청기가 여기였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계셨는데 한쪽 귀걸이형으로 이제 끼고 계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한쪽이라도 이렇게 끼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겠죠.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돈이 이제 아주 엄청 갑자기 많아졌고, 그리고 만약에 외모를 중요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상황은 동일하게 45세 의사의 사회활동에 스마트폰 운전, 음악, 골프 여행을 하고, 근데 보청기 보이면, 뭐라도 보이면 나이 든 것 같아서 싫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안 보이고 싶다. 그리고 돈은 억수로 많다. 그러면 양쪽 귓속형 중에 제일 작은 거, 저희 병원 모델 중에 R사의 L 모델, 옵션 풀옵션으로 돈 여유가 있으면 전부 다 때려 넣으면 한쪽에 5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양쪽 초소형 귓속형 보청기는 실제로 귀에 넣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귓구멍을 잘 벌려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형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보여서 아주 좋긴 좋고요. 근데 결국은 보청기 귓속형을 양쪽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귓구멍을 그래도 좀 꽉 막아야 되니까
소리가 울려 들리는 폐쇄 효과가 커지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울려 들려도 일단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돈은 많다. 그러면 이제 초소형 귀속형 보청기를 이제 제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애들도 있는데 만약에 제 어린 아들이 안 들린다. 뭐 생후 1년 6개월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1000명 중에 1명은 심한 난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청기를 안 끼면 말소리가 안 들려서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 이제 양쪽 귀거령, 애들은 아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 생후 1살, 2살, 3살, 4살의 귓구멍이 크기가 달라서 그거를 잘 막아줘야 보청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수 귀걸이형, 그리고 이제 유사의 C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한쪽에 한 150만 원, 옵션을 좀 많이 걸면 한 250만 원까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아주 옵션을 풀로 할 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조용한 데서 부르는 거, 엄마, 아빠, 뭐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쪽 특수 귀걸이형 보청기를 애들한테도 할 수가 있는데, 귀걸이형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귀걸이형이 좀 작게 나온 형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요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잘 안 들리는 애들을 청각 장애가 아니더라도 청각 장애에 준해서 131만 원. 아까 성인은 131만 원 한쪽만 지원하는데요. 안타깝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소아는 그래도 난청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개씩 양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최대 이제 261만 원 양쪽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약하기 전에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잡소리는 덜 들리고 사람 말소리가 잘 들리는 보청기. 요게 이제 저희 의사들도 원하는 보청기고 회사도 원하는 보청기고, 근데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어폰 중에도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주변 소리는 거의 잡으면 안 들리고 이어폰 소리, 노래 소리만 들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고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그래서 그 심한 정도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근데 지금 보청기들 중에도 그런 잡소리는 좀 줄이고 사람 말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면 그러면 소음만이 꼭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저희 의사들은 칵테일 파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놔서 파티장, 클럽에 갔을 때 물론 음악 소리가 없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로 치면 이제 잔치집에 갔다고 치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사람의 말소리는 저희가 보청기가 없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리들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으로 뇌에서 이제 소리에 대해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청기는 이제 사람 말소리는 잘 듣게 하고 잡소리는 듣는 건 맞지만 사람 말소리 중에서도 이 사람 건 들어야 되고 이 사람 건 안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 건 안 들리게 하고 이 사람 건 들리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다음 이제 차세대 보청기에서의 목표고요. 반대로 벌이가 적고 외모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잘 들리는 원하는, 그리고 이제 귀속형 중에서도 근데 이제 외모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거군요.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근데 외모 신경 안 쓰시면 결국 이제 귀걸이형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뭐 이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면 그래도 그게 이제 한 100만 원, 뭐 50만 원 차이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부담되시면 그래도 귀속형이라도 쓰시는 게 좋고요. 파손은 언제 잘 되나요? 비 오는 날 주의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습도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충격, 뭐 외상.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 논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푸칙하고 이제 망가지는, 뭐 이제 스마트폰도 결국 비슷하죠.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놨는데 뭐 청소기로 하다가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반려견, 그러니까 이제 같이 키우는 개가 이거를 물어 뜯어가지고 보청기가 뭐 200만 원짜리 망가져가지고 새로 사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파손이 될 수가 있고 해서 뭐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이제 어디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모르고 세탁기에 돌렸다. 뭐 그 다음부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의 요약본인데요. 제가 선택하는 보청기 종류별 형태별로 장단점은 귀 속에 넣는 거는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비싸고 꽉 막아야 돼 소리가 울리고,
귀에 거는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보청기 중에서 싼 편인데 겉에서는 좀 보이고요. 근데 요 귀걸이형도 귀에 들어가는 부분은 꽉 막아야 되니까 소리가 울리고요. 뚫린 건 오픈형인데 이제 자연스러운 소리가 좀 자연스럽고, 근데 이 오픈형도 귀에 거는 부분이 요 귀걸이형의 한 절반 크기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겉에서 좀 보이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요게 최근에 나온 것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비싸고요. 근데 요 가격은 형태로 끝나는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옵션들, 그 성능들에 따라서 옵션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더, 채널을 또 얼마나 하는지 뭐 그런 거 가격 차이가 더 큰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활동적인데 지금 당장 껴야 되면 양쪽 오픈형, 그리고 이제 노년에 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럼 한쪽 귀걸이형이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고 근데 외모가 중시된다 그러면 양측 초소형, 귀속형.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는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부족한데 외모가 중요하다. 그럼 귀속형 중에도 좀 큰 게 있습니다. 웨이드형이라고. 그것도 가격은 귀걸이형하고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속형이지만 그래도 조금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이제 또 가격을 좌우할 수가 있고요. 혹시 어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안 들리면 뭐 특수한 형태의 귀걸이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몇 가지 질문들 보겠습니다. 보청기는 계속 끼고 있어도 청력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청기는 끼든 안 끼든 사람이 청력이 떨어지는 거는 정해져 있다. 물론 그게 뭐 천천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보청기를 꼈다고 그 청력이 갑자기 더 나빠지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청력이 더 나빠질까봐 보청기를 이제 끼시는 거를 거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그래서 나빠질까봐 나중에 끼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난청의 초기 또는 정상 젊은 사람 대비 청력이 한 50%가 남아있을 때 보청기를 껴야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잘 껴놓으면 나중에 청력이 훨씬 더 나빠지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조절을 통해서 이제 의사의 관리를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보청기로 듣는 청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보청기를 이제 좀 안 들리시면 청력 검사를 해보시고, 청력 검사에서 의사도 보기에 이 정도는 좀 보청기를 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권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절한 보청기를 적절한 가격대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제작한 기업과 검증한 국가의 영향, 어느 나라 거. 나라는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 회사가 뭐 저희 병원은 6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거, 뭐 이제 뭐 독일 거, 덴마크 거, 그다음 뭐 스위스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국산 보청기가 아주 이제 추천할 만한 그런 거는 없어서, 물론 이제 수주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OMB 방식으로 만들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외국 오리지널 제품들이고요. 예전에 이제 삼성 기업에서 보청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나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거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2개 나라 회사를 양쪽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쪽은 미국, 한쪽은 스위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귀속형하고 그다음에 오픈형하고 이제 귀걸이형하고 한 번씩 껴보아서 테스트를 이제 두 회사를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보청기로 듣는 소리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라고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선택하게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TV를 볼 때도 뭐 LG TV냐 삼성 TV냐 뭐 이제 뭐가 좋다고는 하지만 저희 텔레비전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처럼 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는 뭐 이렇게 감이 안 올 수가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환자분 상황에 적당히 맞춰서 의사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면 양쪽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양쪽 다 가성비 좋은 회사들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리비용 성능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수리비와 재구입비. 수리비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파손됐으면 결국 수리가 안 되고 거의 뭐 제값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예를 들면 그 보청기 귀 속에 넣는 거라고 하면 그 쉘이라 그러는데 껍데기만 망가지는 거 가는 거는 뭐 몇만 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제품들이 망가져서 수리가 되는 손상들이 있고
수리가 안 되는 손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망가져서 이제 충전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재구입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수리가 되면 수리를 하는 쪽으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몇 살 때부터 보청기를 사용해야 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근데 이제 선천성 난청, 어렸을 때 난청 환자들은 이게 이 애가 정말 안 들리느냐를 판단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검사도 한 뭐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결국은 뭐 가장 빨리 했을 때가 6개월이고요. 대개는 한 도울 때까지는 그래도 소리에 대해서 반응 아주 중요시 여기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리면 또 이제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뭐 도울쯤 지나서 이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부터 이제 보청기를 끼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난청이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서 뭐 한 돌쯤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만 2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보청기를 끼면 그때 어렸을 때 낀 사람하고 뭐 예를 들면 한 3세, 4세에 그거를 듣기 시작한 사람하고 이제 그래도 3세, 4세 때 시작한 사람보다는 2세 이전에 시작한 사람, 일찍 시작할수록 그 언어 발달이 더 좋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일단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망가져버린 청력은 돌아오기 힘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 기준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잡는데, 예를 들면 이제 6개월 이상 청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있는 채로 이제 반대쪽 청력으로 되게 잘 적응을 해야죠. 방수형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시계 수십 몇 미터 견디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방수형이라고 이렇게 광고한 그런 것들은 잘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서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식 보청기는 잘 들리는 거 외에 다른 기능도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 보청기들을 보시면 아까 슬라이드 잠깐 다시 좀 볼까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신 보청기 경영과 기술의 발전. 그러면 국내 이게 이제 이번에 저희 보청기 워크숍 때 얘기인데, 뭐 만족도 이거는 이제 기본 얘기고, OTC 보청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 약국에서 약을 안 사고 편의점에서 진통제 사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샵이나 뭐 핸드폰 가게 가서 보청기 비스무리한 걸 사가지고 쓰는, 뭐 여기 P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보청기랑 비슷한 소리 증폭기, 아까 1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청력이 떨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 가격 대비 효과가 괜찮다라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거 쓸 바에는 보청기를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보청기인데, 보청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래도 약간 소리를 크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보청기 중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있으니까 이제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럴 수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도 어디 사고 나면 그 알람 오는 것처럼 그거를 어디 병원이나 뭐 119에 연결해서 이 보청기가 쓰러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켜져 있는데, 뭐 얼마 이상 지속이 되면 이 사람이 넘어졌구나, 뭐 이제 심장마비가 왔구나, 뭐 이렇게 해서 119 이렇게 신고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물론 돈은 더 내셔야 됩니다. 또는 보청기 앱의 활용,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앱으로 보청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기능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보청기로 듣는 거, 이어폰을 안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테크니컬하게는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큰 흐름은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활용의 스마트폰의 기능을 어느 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이제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족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나이 드셔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는 가족력보다는 그냥 본인 그게 좀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버지가 뭐 안 들리셨는데 그게 한 70세, 80세부터 했다. 그런데 그럼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긴 할 텐데 그걸 가족력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 들리는 가족력.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안 들렸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개는 그게 이제 유전성 난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000명에 1명 정도는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300~400명은 안 들린 채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예방은 사실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은 사실 따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요약해드리면, 물론 이제 보청기를 오늘 잘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양쪽을 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귓속형 안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데 소리가 울리고 답답하니까 오픈형이 소리가 더 좋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번 꼈다고 다 잘 들리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의 조절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보청기를 끼면 안 들리는 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평생 이제 끼셔야 되는데, 그거를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갈아 끼우려면, 그러면 이제 본인 청력에 맞게 보청기를 잘 조절을 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뒤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